안녕하세요. 잡부예요. 때는 무려 50일 전. 한창 호피석을 어떻게 붙일지 고민을 하던 때였는데요. 와, 이때가 정말 엊그제 같네요. 비가 그쳐서 내부 골조가 막 올라갈 때였죠. 그런데 이날 아주 중요한 공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현장에 도착한 무언가. 몸값이 어마무시한 녀석들이라 조심스레 옮깁니다. 기스라도 날까 하나씩 하나씩. 연못에 새로운 무언가가 도착하자 혜성이랑 별이도 구경을 나왔습니다. 아니, 그것보단 이때 떨어졌던 낙엽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기도. 아무튼간 현장에서는 방금 내린 프레임에 무언가를 붙이고 계신데요. 저건 또 뭘까요? 3M이 아닌데? 이 녀석의 정체는 다름 아닌 기밀 방수 테이프인데요. 보통 창호나 현관문의 프레임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밀을 유지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보시는 이 녀석의 정체가 현관문이라는 얘기겠죠? 창호는 이미 달았으니까요. 기밀 테이프를 잘 붙여주면 이렇게 프레임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높이를 재가면서 수평을 잡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때 한쪽에서는 한창 타이백을 이용해서 기밀 작업과 레인 스크린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시 보니까 이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이때는 제가 1월이 돼서도 집에 못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옷은 모두 다 입고 다음 공정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요건 뭘까요? 골조할 때 많이 봤던 철물인데 이 녀석의 정체는 앵글 브래킷. 개구부의 문틀을 이렇게 잘 끼워 넣고 한쪽 면으로 접어 벽면에 고정을 시키는 그런 녀석입니다. 여기저기 달려있는 게 보이죠? 창호를 설치할 땐 못 보던 거라 저게 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홍천살이를 하면서 귀농귀촌한 분들을 여럿 만나 뵈었는데요. 집을 직접 지은 분들이 빠짐없이 하던 말씀. 무조건 현관문은 제일 좋은 걸로 해라. 아파트에만 살던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파트 현관문은 다 똑같잖아요. 게다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클럽하우스의 현관문은 이렇게 각 파이프로 만든 것. 아닌가? 이게 현관문인가? 아무튼간 단열이라곤 전혀 되지 않는 문입니다. 아이, 또 눈이 오네. 선배들이 현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현관문만큼 돈값을 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낀다고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면 바깥에 찬바람이 현관으로 그대로 다 들어오고 거실까지도 이게 엄청나게 추워진대요. 그래서 현관문은 큰맘 먹고 열 관리율이 0.65인 최상급의 에이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많이 봤고요. 대신에 보일러실 문은 그냥 저렴한 걸로 했어요. 여기가 보일러실. 현관문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현관으로 소실되는 열의 양은 약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관문으로는 냉기가 그대로 들어오고 문을 또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문만 단열이 되는 걸 써도 난방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가 있다고 해요. 아무튼간 이날의 현관문 설치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비계가 걸려 있어서 이 안으로 현관문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모든 틈새에는 물 뿌리고 우레탄 폼도 뿌려주었고 저놈의 우레탄 폼 사용하실 때 주의를 엄청 하셔야 돼요. 야, 이때는 이랬네요. 그리고 50일 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골조가 자리 잡고 있던 50일 전과 다르게 지금은 천장 마감 중.
화장실의 시멘트 보드는 모두 다 끝이 났고 이쪽은 남은 단열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화장실도 천장까지 모두 다 끝이 났네요. 이제 방수랑 타일만 하면 돼요. 타일 사장님이 이 영상 보시고 아유 뭐가 이렇게 많냐고 일이 엄청 많다고 하셨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옆에서는 포켓도어 마무리 시공 중. 점검구도 모두 다 달아놨으니 걱정 마시고요. 밖에서는 틀만 달려있던 현관문이 드디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입구를 막고 있던 타이백을 뜯어낸 걸 50일 만에 보네요. 정말 오래 기다려서 보는 녀석인데 어떻게 달리게 될까요? 먼저 열고 닫을 수 있는 왼쪽에 소대부터 설치를 합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저 소대의 위치랑 문 여는 방향이랑 이런 걸 다 일일이 건축주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신경 쓰여요. 근데 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으로 열리게. 옆에 있는 보일러실에도 문틀에 저 비닐들을 다 뜯어내고 똑같이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색깔은 상남자의 블랙. 안쪽에서는 히든도어의 마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 문이 안 들어간 것 같죠? 창틀 쪽 마감도 이렇게 완료. 이제 페인트만 남았습니다. 예림도어의 중문도 설치. 자, 그러면 줄스하우스의 현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박스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눈이 엄청 오는데요. 아, 이거 조경공사도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눈이 살벌하게 오는데. 문은 일단 이렇게 잘 달렸는데 내부 공사가 아직 다 끝나질 않아서 아직 보양제를 떼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 이거 엄청 기대했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녀석 벗겨보았습니다. 보양되어 있는 저기 위쪽에 테이프를 떼면 짜자잔, 좌측에 있는 저 소대도 떼어냈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그럴싸한가요? 이 녀석은 저희 건축사님의 추천으로 디자인을 보고 선택한 녀석인데 앞으로는 이 건물의 얼굴이 될 녀석입니다. 괜찮죠? 멀리서 보면 요런 느낌. 어디 던전에 나올 법한 곳의 입구 같죠? 가까이에서의 질감은 요런 느낌. 문을 열면 묵직하게 열리는데 요게 두께가 장난이 아닙니다. 무려 100mm가 넘는데요. 반대편에 있는 소대 쪽도 마찬가지. 자, 촬영은 다 했으니 이제 보양제를 다시 잘 덮어주고요. 공사 현장으로 돌아오면 석고보드가 여기저기 다 붙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방 2개 정도만 석고보드를 붙이면 끝나는데 25년 입주는 글렀지만 26년 1월 중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나저나 이거 조경공사 해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나 많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까지 달아야 되거든요. 1월 달에는 입주가 가능한 게 맞겠죠? 감사합니다. 김질서였어요. 뿅. 저는 다시 저 비닐하우스로 들어갑니다. 정말 맛있는 고당도 타이백 제주 감귤을 공동구매 중입니다. 이거 드셔보시면 다른 귤 못 드실 거예요. 엄청 맛있습니다. 크기는 로얄과만 선별을 하고 있고요. 타이백 감귤의 특성상 껍질이 얇고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제주도에서 바로 보내는 거라 날짜가 하루씩은 더 걸리고 있는데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는 그런 귤입니다. 거의 오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줄스클럽 스마트 스토어를 확인해 주세요. 과즙이 넘쳐납니다.